경기도 끝자락에 자리한 작은 시골 마을. 첫 딸기 울음소리를 터뜨리기도 전인 새벽 5시. 75세의 김복수는 벌써 일어나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구부정한 허리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손놀림은 여전히 빨랐죠. 오랜 세월 같은 시간, 같은 일을 반복해온 습관이 몸에 밴 탓이었습니다. 복수는 낡은 물동이 2개를 들고 집 뒤편 우물로 향했어요. 돌로 쌓인 우물 둘레에는 이끼가 촉촉하게 자라있고 그 위로 이른 새벽 이슬이 맺혀 있었습니다. 두레박을 내려 물을 길어 올리는 소리만이 고요한 마을에 울려 퍼졌죠. 집으로 돌아온 복수는 쌀을 씻고 된장국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철수와 며느리 윤정이 그리고 손자 민재의 아침을 차리기 위해서였어요. 남편을 20년 전에 먼저 떠나보낸 뒤 복수는 이렇게 가족들의 뒷바라지를 하며 살아왔습니다. 아침 7시가 되자 집안이 부산해졌어요. 철수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으며 나타났습니다. 시장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는 그는 새벽 장사 준비로 항상 바빴죠. 어머니, 오늘도 일찍 일어나셨네요. 철수가 밥상 앞에 앉으며 말했어요. 괜찮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게 몸에 좋단다. 복순이 된장국을 떠주며 대답했습니다. 며느리 윤정이는 화장을 마친 채 식탁에 나타났어요. 29의 그녀는 여전히 젊고 예뻤지만 표정에는 항상 어딘가 차가운 기색이 서려 있었습니다. 복순과 눈이 마주쳐도 살짝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죠. 민재야, 빨리 나와서 밥 먹어라. 복순이 손자 방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12살 민재가 부스스한 머리로 나왔어요. 아직 잠이 덜 깬 눈으로 할머니를 바라보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우리 민재, 잘 잤니? 복순의 얼굴이 손자를 보자 금세 밝아졌어요. 이 집에서 자신을 진심으로 반겨주는 사람은 손자뿐이라는 걸 복순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윤정이가 찬물을 마시며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제가 할 테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겉으로는 며느리다운 말이었지만 복수는 그 말 속에 담긴 진짜 의미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굳이 나서지 마세요라는 뜻이었죠. 철수가 급히 밥을 먹고 일어섰어요. 그럼 저는 먼저 가겠습니다. 정희야, 오늘 은행 일 잊지 말고. 네, 알았어요. 윤정이가 대답했습니다. 복수는 아들 부부의 대화를 들으며 무언가 찜찜한 기분을 느꼈어요. 요즘 며느리가 은행을 자주 드나드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묻기도 어색했습니다. 이미 며느리와의 관계는 겉으로만 예의를 지키는 사이였으니까요. 철수가 나간 후 윤정이도 곧 외출 준비를 했어요. 어머니, 저도 잠깐 볼일 보고 올게요. 민재 학교 갈 시간 챙겨주세요. 혼자 남은 복수는 민재와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손자가 밥을 먹는 모습을 바라보며 복수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할머니, 저 학교 갔다 와서 숙제 도와주세요. 민재가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민재 숙제는 할머니가 다 도와줄게. 복순이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민재가 학교에 간 후 복수는 홀로 집안일을 정리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널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무겁게 가라앉는 걸 느꼈어요.
며느리의 차가운 시선, 아들의 무관심, 그리고 이 집에서 점점 설 자리가 줄어드는 자신의 처지가 서럽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고개를 다시 들었어요. 손자 민재가 있는 한 이 집에서의 하루하루가 의미 있었거든요. 오늘도 우물에서 길어온 깨끗한 물로 가족들의 하루를 시작하게 해준 것만으로도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복수는 아직 모르고 있었죠. 며느리 윤정이의 마음속에 어떤 무서운 계획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오후 2시 장을 본 윤정이가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얼굴에는 어두운 그늘이 깔려 있었어요. 복순이 마당에서 고추를 말리고 있는 모습을 보더니 입맛을 다시며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윤정이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차가운 기운이 서려 있었어요. 응, 왔니? 장은 잘 봤고? 복순이 고개를 들며 대답했습니다. 윤정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복순의 손이 고추 위에서 멈췄습니다. 요즘 살림이 너무 빠듯해서요. 철수 아버지도 장사가 잘 안 되신다고 하시고. 윤정이가 말끝을 흐렸어요. 복수는 며느리의 표정을 살펴봤습니다. 무언가를 돌려서 말하려는 기색이 역력했죠. 그래서 말인데 어머니가 집에 계시니까 먹을 입만 늘어난 것 같아서요. 윤정이의 말이 칼처럼 복순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복순은 잠시 할 말을 잃었어요. 자신이 이 집의 짐이 되고 있다는 며느리의 직설적인 말이 뼈아팠거든요. 내가 그렇게 큰 짐이 되나? 복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윤정이가 시선을 피하며 말했어요. 복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30년 넘게 이 집을 지켜온 자신이 이제는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현실이 참담했어요. 그날 저녁 복수는 빨래를 정리하다가 우연히 윤정이 방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옷을 넣어두려다가 서랍이 열린 것을 발견했어요. 그 안에서 뭔가 번쩍이는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복수는 호기심에 서류를 꺼내봤어요. 생명보험 약관서였습니다. 보험 금액란에 적힌 숫자를 보자 복순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5억 원. 그리고 수익자란에는 윤정이의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복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니 피보험자는 바로 자신이었어요. 언제 자신이 이런 보험에 가입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급히 서류를 원래 자리에 넣고 방을 나왔어요. 밤이 깊어도 복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5억 원짜리 생명보험, 그리고 수익자가 며느리라는 사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설마 그런 생각을? 복수는 고개를 저었지만 불안한 마음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수는 일찍 일어나 우물가로 향했어요. 새벽 공기를 마시며 복잡한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우물 앞에 서자 어제 본 서류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복순이 돌아보니 윤정이가 서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모습이 이상했어요.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윤정이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응,
잠이 안 와서 복순이 대답했어요. 그런데 어머니, 제 방에 들어가셨죠? 윤정이의 목소리에 날카로운 기색이 스쳤습니다. 복순의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며느리가 서류를 본 것을 알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빨래를 넣으려고 복순이 어눌하게 대답했습니다. 앞으로는 제 방에 함부로 들어가지 마세요. 윤정이의 말투가 차갑게 변했어요. 사람마다 사생활이라는 게 있잖아요. 복수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더욱 큰 의심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며느리의 반응이 지나치게 예민했거든요. 무언가 숨기고 있는 게 틀림없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지만 복순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5억 원짜리 생명보험 서류가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그날 오후 복순이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을 때 우편 배달부가 찾아왔어요. 김철수 씨 댁 맞나요? 우편 배달부가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복순이 대답했어요. 등기 우편이 왔는데요. 받아주세요. 배달부가 봉투를 건네주며 도장을 요구했습니다. 복순이 우편을 받아보니 발신인이 금융기관이었어요. 호기심에 봉투를 살짝 열어보려다가 그만두었습니다. 아들 앞으로 온 우편을 함부로 볼 수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잠시 후 윤정이가 급하게 집으로 들어왔어요. 복순을 보자마자 물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우편 온 거 없었어요? 응. 철수 앞으로 등기 우편이 왔더구나. 복순이 봉투를 건네주었어요. 윤정이는 봉투를 받자마자 재빨리 찢어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무슨 일이니? 복순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윤정이가 서둘러 서류를 접으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복순은 윤정이가 서류를 접을 때 독촉장이라는 글자를 흘깃봤습니다. 독촉장이었던 거죠. 복순의 불안감이 더욱 커졌어요. 저녁 식사 시간, 철수가 늦게 들어왔습니다. 장사가 잘 안 된다며 한숨을 쉬었어요. 오늘도 손님이 별로 없었어. 윤정이야, 당분간 돈 좀 아껴 써야겠다. 철수가 말했습니다. 윤정이는 밥만 뜨작뜨작 먹으며 대답하지 않았어요. 복수는 그런 며느리의 모습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그날 밤 복수는 화장실에 가려다가 윤정이가 민재와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방문이 살짝 열려 있어서 대화가 들렸습니다. 민재야, 엄마가 부탁할 게 있어. 윤정이의 목소리였어요. 뭐예요, 엄마? 민재가 대답했습니다. 만약에 누가 할머니 어디 가셨냐고 물어보면 할머니가 혼자 우물가에 다녀왔다고만 해. 알겠지? 윤정이의 말에 복수는 몸이 얼어붙었어요. 왜 그렇게 말해야 해요? 민재가 의아해했습니다. 그냥 엄마 말만 들어. 괜한 걱정 끼치고 싶지 않으니까. 윤정이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복수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왜 며느리가 손자에게 그런 이상한 말을 하는 걸까요? 그것도 우물가에 대한 이야기를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복수는 평소처럼 우물로 물을 길러갔습니다. 그런데 우물 주변에 발자국이 여러 개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자신의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발자국이었습니다. 복수는 주변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우물둘레에 돌 몇 개가 살짝 헐거워져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건드린 것 같았죠. 그때 이웃집 박순자 아주머니가 지나가다가 복순을 봤어요. 복순아, 일찍 나왔네. 박순자가 인사했습니다. 응, 순자야. 그런데 혹시 어젯밤에 이쪽으로 사람 지나다니는 거 봤니? 복순이 물었어요. 박순자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아, 맞다. 어제 밤늦게 정희가 이쪽으로 왔다 갔더라고. 뭔 일인가 싶었는데. 정희가? 복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응, 분명히 정희였어. 손전등 들고 우물 쪽을 기웃거리더라고. 무슨 일 있었나? 박순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복순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복잡해졌거든요. 며느리가 왜 밤에 몰래 우물가를 기웃거렸을까? 그리고 왜 민재에게 거짓말을 하라고 했을까? 아무것도 아니야. 복순이 겨우 대답했습니다. 박순자가 돌아간 후 복순은 혼자 우물가에 서 있었어요.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에게 해코지를 하려는 게 아닐까 하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복수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손자 민재라도 지켜야 했거든요.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었어요. 며느리의 진짜 속마음을 알아내야 했습니다. 그날 밤 복수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며느리의 이상한 행동들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5억 원짜리 생명보험, 빚 독촉장, 그리고 밤중에 우물가를 기웃거린 일까지.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 4시, 복수는 결국 잠을 포기하고 일어났어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난 것이었죠. 부엌에서 물을 마시고 있을 때 윤정이가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어요? 윤정이가 놀란 듯 물었어요. 잠이 안 와서 그래. 복순이 대답했습니다. 윤정이는 잠시 복순을 바라보더니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우물가 항아리 좀 확인해 주실 수 있어요? 어제 바람이 세게 불어서 깨졌을지도 모르거든요. 항아리? 복순이 의아해했어요. 우물가에는 물동이만 있었는데 무슨 항아리 이야기인지 몰랐거든요. 네, 제가 어제 저녁에 우물가에 항아리를 하나 놔뒀거든요. 김치 담글 때 쓰려고요. 윤정이가 설명했습니다. 복수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며느리의 부탁을 거절할 수도 없었어요. 그럼 가서 봐볼게. 고맙습니다. 어머니가 확인해 주시면 제가 안심이 될 것 같아요. 윤정이의 목소리에는 묘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복수는 손전등을 들고 우물가로 향했어요. 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우물에 도착하자 정말로 작은 항아리 하나가 우물 근처에 놓여 있었어요. 복수는 몸을 굽혀 항아리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항아리는 멀쩡했어요. 깨진 곳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상하네. 복순이 중얼거렸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복순이 고개를 돌리려는 순간 등 뒤로 거칠고 강한 손길이 밀어왔습니다. 아! 복순이 비명을 질렀어요. 복순의 몸이 우물 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다행히 순간적으로 손을 뻗어 우물둘레의 돌담을 붙잡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허리와 손목이 돌에 심하게 부딪혔습니다. 아프다. 복순이 신음했어요. 뒤에서 윤정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복순이 고개를 돌리자 윤정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복순은 분명히 느꼈습니다. 자신을 민 것이 윤정이라는 걸 말이에요. 누가 나를 밀었어. 복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아무도 없었는데요. 윤정이가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니가 어둠 속에서 발을 헛디딘 거 아닌가요? 아니야. 분명히 누군가가. 복순이 항변했지만 윤정이는 듣지 않았어요. 어머니, 이런 새벽에 혼자 나오시면 위험해요. 앞으로는 제가 대신할게요. 윤정이가 복순의 팔을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복순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며느리의 거짓말이 뻔히 보였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거든요. 게다가 몸이 너무 아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복순은 허리와 손목의 상처를 살펴봤어요. 돌에 부딪힌 자리가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습니다. 윤정이가 파스를 가져다 주며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다음에는 큰일 날 뻔했잖아요. 복수는 며느리의 가짜 걱정을 들으며 소름이 돋았어요. 자신을 죽이려던 사람이 이제 와서 걱정하는 척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하루 종일 복수는 몸이 아파서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더욱 아팠어요. 며느리가 정말로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사흘 후 복순의 시아버지 제사가 다가왔습니다. 친척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큰아들 가족, 작은아들 가족, 그리고 시누이까지 총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복수는 몸이 아픈 와중에도 제사 준비를 도왔어요. 윤정이는 겉으로는 시어머니를 챙기는 척했지만 복수는 그 가식적인 모습이 역겨웠습니다. 큰아들 철호가 복순에게 물었어요. 어머니, 얼굴이 많이 안 좋으신데 어디 편찮으세요? 아니다. 괜찮다. 복순이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윤정이가 재빨리 끼어들었어요. 어머니가 며칠 전에 우물가에서 넘어지셔서 그래요. 나이가 드시니까 균형 감각이 떨어지시나 봐요. 복순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며느리가 또 거짓말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 복순이 입을 열려던 순간 작은 아들 철민이 말했어요. 어머니, 요즘 많이 힘드시죠? 우리가 더 자주 찾아뵐게요. 친척들 앞에서 복수는 용기를 냈습니다. 사실은 그게 아니야. 모든 사람의 시선이 복순에게 집중됐어요. 윤정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며칠 전에 정희가 나를 우물에 밀어뜨리려고 했어. 복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잠깐 저런 말씀을. 윤정이가 황급히 변명하려 했어요. 하지만 철수가 먼저 반박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정희가 왜 그런 일을 해요? 철수야, 내 아내가 내 생명보험을 5억 원짜리로 들어놨어. 수익자는 자기 이름으로 말이야. 복순이 더욱 목소리를 높였어요. 친척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윤정이의 얼굴은 창백해졌어요. 어머니, 요즘 자꾸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윤정이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일은 없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이웃집 박순자 아주머니가 들어왔어요. 제사 인사를 드리러 온 것이었습니다. 복순아, 안녕하세요. 오늘 제사일이지? 박순자가 인사했어요. 순자야, 잘 왔다. 복순이 반가워했습니다. 박순자는 친척들에게도 인사를 한 후 복순의 상처를 보고 놀랐어요. 복순아, 얼굴이 왜 이래? 어디 다쳤어? 복순은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순자야, 내가 며칠 전 밤에 본 거 말해줄 수 있니? 뭘 말이야? 박순자가 의아해했습니다. 우물가에서 정희가 나를 민 거 말이야. 복순이 간절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박순자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리고 주위를 둘러본 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맞아. 내가 그날 새벽에 분명히 봤어. 정희가 복순이 등을 미는 걸 말이야. 박순자의 증언에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윤정희가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말했어요. 그런 일은 없었어요. 박 아주머니가 잘못 보신 거예요. 하지만 박순자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분명히 봤다고. 그날 밤에 내가 복순이한테 뭔가 하는 걸 똑똑히 봤어. 친척들이 모두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특히 철수는 아내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상황이 복순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박순자의 증언 이후 방 안의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친척들은 모두 윤정희를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윤정희는 식은땀을 흘리며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이미 신뢰는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그때 구석에서 조용히 있던 민재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직 12살밖에 안 된 아이에게는 이 상황이 너무 버거웠던 것이죠. 민재야, 왜 울어? 복순이 손자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재는 훌쩍거리며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어른들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빠, 사실 엄마가 저한테 거짓말하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이 민재에게 주목했습니다. 철수가 아들에게 다가가며 물었어요. 무슨 거짓말? 민재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어요. 엄마가 만약에 누가 할머니 어디 갔냐고 물어보면 할머니가 혼자 우물가에 다녀왔다고만 하라고 했어요. 윤정희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어요. 민재야,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야. 하지만 민재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에 엄마가 할머니 뒤에서 등을 밀었어요. 저도 몰래 봤어요. 방 안이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손자의 증언까지 나오자 윤정희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큰아들 철호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희야, 이게 정말이야? 내가 정말로 어머니를 해치려고 했다는 거야? 저는 윤정희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작은 아들 철민도 화를 냈어요.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했어? 어머니가 너한테 무슨 잘못을 했다고. 신우이까지 가세했습니다. 정희야, 나도 너를 친딸처럼 생각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민재는 계속 울면서 말했어요. 저는 엄마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게 싫어요. 할머니는 저한테 항상 좋게 해주시는데
철수는 멍한 표정으로 아들과 아내를 번갈아 봤습니다. 자신이 믿었던 아내가 어머니를 해치려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정희야, 정말 내가 그런 짓을 했어? 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윤정이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어요. 손자까지 증언하고 이유까지 목격했으니 말이죠. 하지만 여전히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냥 윤정이가 중얼거렸어요. 그냥 뭐야? 어머니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야? 철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친척들도 하나둘 윤정이를 질타하기 시작했어요. 5억 원 생명보험 이야기까지 나오자 윤정이의 동기가 명확해졌습니다. 민재가 복순에게 다가와 안겼어요. 할머니, 죄송해요. 엄마가 거짓말하라고 해서 저도 무서웠어요. 복순은 손자를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괜찮다, 민재야. 내가 진실을 말해줘서 고마워. 하지만 복순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며느리의 배신이 확인되었지만 손자가 받을 상처가 걱정됐거든요. 이제 이 집의 평화는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친척들의 분노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특히 큰아들 철호가 가장 격분해 있었어요. 정희야,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했어? 철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윤정이는 결국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더 이상 변명할 수도 없고 도망갈 곳도 없었거든요.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윤정이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하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야. 신우이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우리 어머니를 죽이려고 했잖아. 복수는 무릎 꿇은 며느리를 내려다봤어요. 마음 한구석에서는 연민이 일었지만 동시에 배신감과 분노도 치밀어 올랐습니다. 정희야,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니? 복순이 쓰라린 목소리로 물었어요. 30년 동안 한 집에 살면서 내가 너를 미워한 적이라도 있었니? 윤정이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작은 아들 철민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를 우물에 밀어뜨리려고 하고도 죄송하다고? 그때 철수가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어요. 정희야, 왜 그랬어? 정말 돈 때문이었어? 윤정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빚이 너무 많았어요. 카드 빚에, 대출이자에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야? 철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돈이 그렇게 중요해? 5억 원이면, 5억 원이면 모든 게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윤정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친척들이 모두 한숨을 쉬었어요. 돈 때문에 시어머니를 해치려 했다는 며느리의 고백에 경악했거든요. 민재가 다시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가 나쁜 사람이었어요. 할머니는 저한테 항상 좋게 해주시는데 복순이 손자를 안아주며 달랬습니다. 민재야, 괜찮다. 이제 다 끝났어. 철수는 멍한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어요. 10년 동안 함께 살아온 아내가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정희야, 이제 함께 살 수 없을 것 같다. 철수가 힘없이 말했어요. 내가 우리 어머니를 죽이려 했다니. 어떻게 같은 집에서 살아?
윤정이가 철수를 올려다봤어요. 여보, 한 번만 용서해줘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하지만 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어머니가 다시 위험해질 수도 있어. 넌 친정으로 돌아가. 큰아들 철호가 거들었어요. 철수 말이 맞아. 정희는 이 집에 있을 자격이 없어. 당장 나가. 신우이도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정희야, 내가 여기 있으면 어머니가 불안해하실 거야. 제발 그만 가줘. 윤정이는 마지막으로 복순을 바라봤어요. 어머니, 정말 용서해 주세요. 제가 미쳤었어요. 복순은 길게 한숨을 쉬었어요. 정희야, 내가 회개한다면 언젠가는 용서할 수도 있어. 하지만 지금은 너를 믿을 수가 없다. 윤정이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짐을 싸서 친정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마을 사람들도 이미 소문을 듣고 수군거리고 있었거든요. 철수가 아내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내가 왜 몰랐을까? 내 아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복수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철수야, 너도 힘들겠지만 민재를 위해서라도 견뎌야 해. 친척들이 하나둘 집을 떠났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제사는 끝났지만 가족의 평화는 완전히 깨진 상태였습니다. 폭풍 같은 나날이 지나고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윤정이가 떠난 집은 조용했지만 동시에 평화로웠어요. 복수는 더 이상 며느리의 차가운 시선을 견디지 않아도 됐거든요. 철수는 처음 며칠간 크게 상심해했지만 점차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배신보다는 어머니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민재는 처음에는 엄마가 떠난 것을 슬퍼했지만 할머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점차 마음을 다잡았어요. 특히 할머니가 자신의 증언을 고마워한다는 걸 알고는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어느 평온한 오후, 복순과 민재는 함께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복순에게는 여전히 무서운 장소였지만 손자와 함께라면 괜찮을 것 같았어요. 할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민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다. 우리 민재가 옆에 있으니까. 복순이 손자의 손을 꼭 잡았어요. 우물가에 도착하자 복순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곳에서 죽을 뻔했던 기억이 떠올랐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어요. 진실이 밝혀졌고 위험이 사라졌으니까요. 민재가 두레박을 들고 물을 길어 올렸습니다. 이제는 제가 할머니 도와드릴게요. 복수는 손자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12살밖에 안 된 아이가 어른들 앞에서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말해준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알았거든요. 민재야, 그때 진실을 말하기 무섭지 않았니? 복순이 물었습니다. 무서웠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위험에 처하신 걸 그냥 둘 수는 없었어요. 민재가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고마워, 민재야. 내가 아니었다면 할머니는 정말 큰일 날 뻔했어. 복순이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두 사람은 물동이에 물을 채워 집으로 돌아갔어요. 가는 길에 이웃집 박순자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복순아, 요즘 마음이 좀 편하지? 박순자가 다정하게 물었어요. 응.
고마워, 순자야. 내가 증언해주지 않았다면 어쩔 뻔했니? 복순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 당연한 일 한 거지. 박순자가 손사래를 쳤어요. 집에 도착하자 철수가 장에서 돌아와 있었습니다. 요즘 철수는 더욱 어머니를 챙기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아내의 일로 죄송한 마음이 컸거든요. 어머니, 오늘 장사가 좀 잘 됐어요. 반찬 몇 가지 사왔어요. 철수가 봉지를 내밀었습니다. 고맙다, 철수야. 복순이 아들의 정성을 받았어요. 저녁 식사 시간, 세 가족은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윤정이가 없으니 오히려 분위기가 편안했어요. 억지로 대화를 나누지 않아도 됐거든요. 아빠, 우리 이제 괜찮은 거죠? 민재가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할머니도 안전하고 우리도 평안하게 살 수 있어. 철수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식사 후 복순과 민재는 마당에 나가 별을 구경했습니다. 가을밤 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박혀 있었어요. 할머니, 저는 앞으로도 할머니를 지켜드릴 거예요. 민재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고마워, 민재야. 할머니도 우리 민재를 끝까지 사랑할게. 복순이 손자를 꼭 안아주었어요. 두 사람은 조용히 별을 바라보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피로 맺어진 며느리보다는 마음으로 맺어진 손자가 진정한 가족이라는 걸 복수는 깨달았어요. 저 멀리 서쪽 하늘로 저녁 노을이 마을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손자의 손을 잡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이제 정말로 평안한 날들이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